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과 또 정기국회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변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조금 전에 지금 민주당 쪽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정기국회에 대한 온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은 또 우려도 큽니다. 새누리당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입장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19대 국회가 이제 18대 국회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8대 국회 때의 극렬한 폭력 국회, 식물 국회, 이런 것을 탈피해서 이젠 일하는 국회,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 쇄신을 하는 국회, 또 품격을 찾는 국회, 이런 국회가 돼야 된다고 보고, 이런 방침을 일찍부터 우리 새누리당은 이제 천명을 해왔고, 이번에 첫 정기회에서도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특히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야당의 정치 투쟁이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산안 심사나 국정감사를 충실히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국회가 되게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박병석 의원께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즘에 뭐 성범죄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바로 한 일주일 전에 우리가 그 고위 당정 협의를 하느라고 총리 공관에 가서 우리 최고위원님과 일부 이제 정책위 부의장들이 하고 그 총리하고 장관, 관계 장관분들하고 이렇게 할 때도 이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예. 우선 이 성충동 약물 치료, 이른바 뭐 화학적 거세다 이렇게 하는 그 적용 대상을 현재는 이제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또 재범 위험성, 성도착증 환자,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실제로 그런 요건을 충족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대상자가 한 명밖에 없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성범죄자의 요건에서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 한할 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도 확대하는 등으로 요건을 완화해서 좀 확대 적용시켜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정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도 이제 이 2011년 4월 이후냐, 또 19세 미만은 2006년 이후냐인데, 이런 거에 대한 소급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 그 다음에 그 전자발찌만에 의존했던 이 관리 방식을 탈피해서 예. 재판 단계에서부터 형집행, 출소 이후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범죄 전과자들을 체계적으로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자. 네.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네. 대변인 네네. 방금 말씀 주셨는데 이번 어제 보면 이제 내곡동 특검이 이제 진토군대 이제 통과가 됐고요. 네. 일각에서는 그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에 대해서 이 민주당 쪽 이야기는 새누리당이 자꾸 미적미적 거린다, 그런 뭐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새누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애초에 원구성 합의를 할 때부터 이제 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국한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냥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 정부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고, 지금 이제 통계적인 조사를 보니까 뭐 과거 DJ나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것들이 전체의 한 80%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정조사하는 목적은 앞으로 이런 불법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은 이제 과거 정부 때부터 이렇게 해온 역사적인 경위나 연원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새누리당의 입장인데, 예. 이 부분은 이제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위 의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할 일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인 박근혜 후보 얘기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대통합 화합을 이어가면서 당내 화합에 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재호 의원하고 정몽준 의원하고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네. 당내 화합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뭐 잘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재 우리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 당원의 수석 당원의 한 분이기 때문에 후보로 선출된 뒤에 어저께 가서 만났습니다만 그런 것이 이제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이재호 의원이나 정몽준 의원께서도 새누리당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대선 후보의 일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잘 협조를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요즘 그 박근혜 후보의 대선 행보 어떻게 보면 통합 행보가 파격으로 비춰지면서 이 많은 국민들의 지금 기대를 얻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또 어떤 행보를 걸으실 걸로 좀 예상이 되십니까? 좀 힌트 좀 주세요. 뭐 장준하 교수도 포용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대선 캠프에 아주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장하준 교수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장하준 교수도 이제 뭐 그런 것들은 결국 이제 총체적으로 봐서 우리 새누리당의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거나 이런 분들하고도 우리가 과감하게 손을 내밀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자. 이런 이제 열린 마음으로 국민 대통합에 나서겠다는 기본 철학의 발로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분들도 만날 수 있거나 또는 그분들이 또 새누리당 우리 박근혜 후보를 돕겠다고 나설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보이는데 뭐 어떤 분들이 또 예상되느냐 이런 거는 저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사실 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 무용론, 뭐 정치 공방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안철수 현상,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이제 안철수 기대기 이런 일까지 나오고,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도 우리가 너무 그냥 여야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이제 이전 투구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 된다. 예.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이 정치를 믿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서로 똑같이 생각을 해야만 앞으로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런 반성과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이번 정기국회를 그런 자세로 이렇게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홍영표 대변인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